그럼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말이나 질문들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조금 쓴소리 많이 하고 좀 섭섭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옆에 계속 지켜주고 머물러 있는 사람, 또 내 옆에 두면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그 사람한테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질투와 부러움을 구분하는 건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심리학에 관해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옆집 농부가 멋진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 그 소를 가지고 싶은 거고요. 질투하는 것은 그 소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확 구분되시죠? 아는 분이 땅을 사서 호재를 맞아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나도 그런 땅을 가지고 싶으면 부러운 거고요. 그 땅이 지진으로 내려앉거나 불타 없어졌으면 하는 거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소와 땅을 가지게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안 가르쳐주는 사람, 이것으로 나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내 곁에 꼭 둬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솔직히 내 친구가 정말 잘 됐어요. 그게 마냥 기쁘고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친구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기쁜 일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 또한 내 옆에 꼭 둬야 될 사람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자기 성공을 쉽사리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와이프가 잘 되는 것도 질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그런 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다 보니까요. 그러면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는요, 저는 일이 서로 겹치지 않고 모르는 일을 하는 선후배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거리가 멀든 적든 그것이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내와 시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적당한 거리 없이 하루에 매일 전화하고 이틀에 한 번 꼴로 집에 온다면 제 와이프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걸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하는 아버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잔소리가 훨씬 더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아버지와 전통적인 어머니의 예전의 모습을 빗대어서 한 얘기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아버지는 보통 한번 일을 나가게 되면 집에 잘 안 들어오시죠. 특히 배를 타고 한번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엄마는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 잔소리의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해서 어머니한테 개선된 걸 보여주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 나는 한 달 내내 그 잔소리의 대상인 못난 아들이 됩니다. 그런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과격한 일본 문화의 표현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하는 아버지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어릴 때 대부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걸 찾아서 이루었다는 공통적 자서전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느슨한 관계, 자주 보는 관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참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말이나 질문들을 해야 할까요?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 김경일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당신과 나는 우리야 라는 말을 정말 강하면서도 순식간에 기분 좋게 느끼는 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부부가 하늘이 두 쪽 날 것처럼 몇 시간째 싸우고 조금 있다가 아내가 옆에 와서 요거 잠깐 도와줄 수 있어? 이러면 못마땅한 듯 도와주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풀리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움이 영어 단어로 SOS나 help처럼 구조 신호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와달라는 얘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걸 빚진다고 생각하고 거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와달라는 게 물 좀 가져와, 술 좀 따라봐, 이런 진심이 없는 도움은 하면 안 되겠죠. 당신과 나의 공동체 의식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주는 열쇠가 됩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잘 사용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문이었습니다. 최근 퇴사하니까 손절이 필요한 주변인들이 꽤 보이네요.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두고 지켜보면서 안 되면 바이바이 해야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